드라마 런치의 여왕 프라이드로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진 다케우치 유코. 특히 이 드라마에서 스마프의 기무라 타쿠야와 함께 출연해 대박이 났었는데요. 순간 시청률이 35.2%를 기록하며 두 배우 모두 청순 풋풋한 시절을 담은 프라이드는 아직까지도 회자될 정도죠. 그리고 같은 해 지금 만나러 갑니다에 출연하며 청순 여배우로서 인지도를 굳혔습니다. 소설을 원작으로 한 이 영화는 타임슬립이란 판타지적인 요소를 넣었음에도 순수하고 애절한 사랑을 잘 그려냈죠. 극중 주인공인 미호는 남편과 아들에게 1년 후 비가 오는 계절에 다시 돌아올게 란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1년 뒤 비가 내리는 숲에서 세상을 떠난 미호가 가족들에게 다시 나타났죠. 가족이 다시 모여 행복한 일상을 그리는가 했는데 예상치 못한 비밀이 펼쳐집니다. 이 영화는 얼마 되지 않은 제작비로 일본에서만 400만 관객을 동원함으로써 약 460억엔이란 대박 중 대박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같이 출연한 나카무라 시도와 2005년에 결혼합니다. 다케우치 유코는 25살이었죠. 영화가 상당히 감동적인 스토리였기 때문에 두 주인공이 현실에서도 이어지자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해줬습니다. 나카무라 시도는 유명 가부키 집안 출신인데요. 일본에서 가부키 집안이란 넘사벽이죠. 일단 일본이 자랑하는 전통 가문이고 가부키 배우랑 결혼하게 되면 이 가문만의 룰을 지켜야 하는데요. 어느 정도였냐면 일단 아들을 낳게 될 경우 그 아들도 어릴 때부터 가부키 배우로 조기 교육을 시킵니다. 다케우치 유코와 나카무라는 속도 위반으로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미래의 길이 정해져 있는 것이었죠. 게다가 가부키 집안과 결혼한 여자는 항상 남편이 공연에 동행해야 했고 철저히 내조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혹시 이 영상 기억하실까요? 아나운서였던 마오도 에비조이 내조에 온갖 힘을 썼죠. 게다가 가부키계에서는 연공서열이 아니라 집안의 격으로 상하가 결정됩니다. 일본에는 유명 가부키 가문이 몇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나름의 서열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배우 본인뿐만 아니라 그대로 아내에게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신계급제 사회라고나 할까요? 웃긴 게 가부키 배우는 죄다 남자죠. 가부키에서 남자 역할만 있는 것도 아닌데요. 여자 역할은 온나가타라고 해서 여자 역을 하는 남자 배우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케우치 유코와 시어머니 간 불화설에 대한 기사도 보도되었습니다. 당차고 논리적인 그녀에게 가부키 문화는 갑갑했고 충돌은 예상되는 것이었죠. 게다가 배우로서의 그녀의 커리어가 어쩌면 더 창창한데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기엔 너무 아까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을 유지하기 힘든 사건이 빵 터집니다. 2006년 남편이 음주운전으로 잡혔는데 조수석에 타고 있었던 것은 아내가 아닌 여배우 오카모토 아야였죠. 그녀는 전 여자친구였습니다. 당시 다케우치는 임신 8개월 차였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녀는 남편과 헤어졌고 남편 쪽과 친권을 다투다 2008년에야 이혼이 성립됩니다. 원래 청순파 이미지를 밀었기 때문에 일본 언론에서는 이혼은 그녀의 이미지에 타격을 준다는 등의 이야기를 쓰기도 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이혼 과정으로 많은 뒷얘기가 나왔고 실제로 그녀가 출연한 드라마와 영화의 흥행부진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절치부심하여 2008년 개츠쿠 드라마 장미 없는 꽃집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며 다케우치 유코는 부활합니다. 배우로서 욕심이 많았던 그녀였지만 엄마로서도 역할을 포기하지 않았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아들의 도시락을 싸주는 건 물론 한 달에 10만엔 가까운 학원을 보내는 등 교육에도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유명 사립중학교에 합격합니다. 일본은 시험을 통해 중고등학교를 들어가는 입시제도가 있는데요. 도쿄대 등 명문대 진학률이 높은 사립중학교의 경우 문턱이 매우 높죠. 워낙 들어가기 어려워 난간 중 난간 고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중학교 합격 발표날 주간지가 사진을 찍었지만 이를 눈치챈 다케우치는 소속사 간부에게 절대 게재시키지 말라고 전화했다고 합니다. 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결국 사무실의 간부가 협상 끝에 기사의 게재를 미뤘습니다. 밝은 미소가 빛났던 다케우치 유코였지만 어렸을 적 암울한 가정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 자매 중 막내였습니다. 뭐래도 귀여울 것 같은 셋째 딸이지만 아버지는 아주 엄격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철권 통치라고 할 정도로 엄격했고 다케우치 유코도 엄격한 훈육 아래 자주 맞았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사이타마 현대에서 전학을 반복하고 있었고 집에 오면 아무도 없는 외로운 학창시절을 보냈다는 후문입니다. 초등학생 때는 자신을 짐이라고 느꼈고 가출을 한 적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집을 뛰쳐나왔기에 할 수 있는 건 없었고 울음이 터졌죠. 결국 이웃에게 발견돼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중학생 때 더 심한 시련이 그녀에게 다가왔죠. 어머니가 암에 걸려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은 이혼을 했습니다. 다케우치 유코가 1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40살, 아직 젊은 나이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 만에 아버지는 재혼을 합니다. 재혼 상대에게는 3명의 아이가 있었는데 아직 어린 그녀로서는 혼란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재혼 상대가 어머니의 친구였던 얘기가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도 내 집보다는 남의 집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녀가 의지할 곳은 근처에 살고 계신 외할머니였죠. 연예계에 스카웃되었을 때 다케우치는 저를 필요로 하는 것이 단지 기뻤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바쇼, 있을 곳이 필요했던 그녀에게 이 세계는 너무 소중한 곳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도쿄에서 혼자 살기 시작합니다. 제가 좀 복잡한 가정이라 돌아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계에서 꼭 열심히 해야 합니다. 인터뷰 땐 이런 말을 남겼었죠. 여릴 것 같은 이미지와는 반대로 배우로서도 어머니로서도 좌절을 모르는 오뚜기 같았는데요. 이렇게 그녀는 자리를 잡아갔고 점차 행복한 미래가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2010년 스페셜 드라마 스트로베리 나이트에서 트라우마가 있는 형사 역을 잘 소화해내며 인기를 얻게 되었고 정식 드라마화 시켰습니다. 2015년엔 주연 영화 잔예가 제28회 도쿄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출품되었죠. 그 다음 연도엔 일본 배우들이면 한 번쯤 출연하고 싶어하는 NHK의 대하 드라마에 나왔고 2018년엔 훌루와 HBO 아시아의 첫 공동 제작 드라마인 미스 셜록에서 셜록 홈즈를 연기했습니다. 셜록 홈즈와 왓슨 콤비가 만약 현대 도쿄에 있다면 이란 가정에서 출발한 드라마로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셜록 홈즈의 탄생이란 캐치프레이즈 아래 만들어졌습니다. 사생활에도 변화가 찾아옵니다. 2019년 같은 사무실의 후배이자 나카바야시 다이키랑 이자카야 카운터에서 소소하게 소주를 마시는 모습이 찍혔죠. 둘은 2019년과 2016년에 영화에 같이 출연하며 가까워졌습니다. 모두 직후인 2019년 2월 둘은 결혼합니다. 이 재혼에는 당시 13살이었던 장남의 지지가 큰 목을 했습니다. 나카바야지는 아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항상 디저트를 사갔고 시험이 가까워지면 공부를 같이 해주는 등 노력을 했습니다. 아들은 셋이 함께라면 즐거울 것 같다며 다케우치의 재혼을 적극 밀어줬습니다. 사생활을 잘 말하지 않는 그녀도 한 번은 물 끓이는 것도 무서워하는 큰애가 이제는 라면도 끓이고 남편과 함께 야식을 먹으며 남자들만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서 둘째 아이를 출산하며 행복한 생활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은 2020년 9월 27일 시부야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형년 40세였죠. 다케우치 유코는 가족들과 식사를 한 뒤 먼저 2층 침실로 올라갔습니다. 피곤해서 자러 가는 줄 알았던 가족들은 1시간쯤 뒤 침실로 올라갔는데요. 침실엔 그녀가 없었고 여기저기 찾은 끝에 옷장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때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이 소식은 일본을 충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프라이드에서 같이 연기했던 기무라 타쿠야는 촬영 후 부고를 듣고 한동안 꼼짝을 못했습니다. 유서도 발견되지 않아서 그녀가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의문이 나왔죠. 이후 한 달 만에 파파라치에 찍힌 남편이 손가락엔 아직 결혼 반지가 있었고 장남의 양육권도 그가 챙긴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혈육 관계는 아니지만 큰아들은 그를 친아빠보다 더 신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나카바야시는 두 아이들을 유코의 목까지 키우고 싶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유코가 가장 기뻐할 일이니까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운명의 장난인진 모르겠지만 다케우치 유코의 어머니는 유코가 14살 때 40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다케우치도 아들이 14살 때 4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죠. 그녀의 죽음의 원인에 대해 온갖 추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모두 추정이었죠. 더욱이 이 시기에 일본 연예계에서 목숨을 끊는 일이 잇따라 발생했었는데요. 다케우치 유코가 세상을 떠나기 전 미우라 하루마도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둘은 남매지간이라고 불릴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미우라 하루마는 4살의 극단에 들어가 8살 때부터 연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997년 NHK 드라마 아구리로 데뷔를 했고 잘생긴 외모와 연기력으로 차차 인지도를 올리던 중 2007년 영화 영공의 주인공으로 스타반열에 올랐습니다. 연공에서는 시험부 역할을 연기하며 아라카키 유이랑 애절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영화 고쿠센, 너에게 닿기를, 영원의 제로, 블러디 먼데이 등 많은 작품에 출연하며 배우로서 열심히 활동했죠. 특히 영원의 제로로 일본 아카데미 나무조연상을 수상하며 연기력을 인정받았는데요. 겉에서 보면 반짝반짝 빛이 났지만 그 역시 속으로는 깊은 외로움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미우라가 초등학생 때 이혼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바라키 현내 풍속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미우라가 중학생 때쯤 호스트와 재혼을 했죠. 미우라가 연기를 지속한 데에는 어머니의 영향력이 컸다고 합니다. 연공으로 인지도를 높이며 겉으론 잘 나가게 됐지만 미우라 하루마의 속은 골마갔습니다. 19살, 당시 블러디 먼데이와 사무라이 하이스쿨을 촬영하고 있던 그는 대사를 외우는 것도 버거워할 만큼 정신적으로 피폐했었죠. 연기를 그만두고 고향인 이바라키에서 농업학교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어머니는 이마저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아동극단에 미우라 하루마를 입단시킨 것도 어머니였습니다. 금전적으로 힘든 상황에 기대할 것은 자식인 미우라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후에도 이 관계는 고착화돼 미우라는 어머니께 돈을 주고 있었지만 부모는 미우라 몰래 매니저와 소속사를 통해 돈을
돈을 받았고 이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미우라 하루마는 격노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구입한 독해집에 살았는데 도대체 그녀에게 자식이란 무슨 의미였을까요? 그에게 있을 곳은 없었죠. 이후에 재혼 상대와도 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새아버지는 어머니와 이혼하자마자 자신의 호적에서 미우라의 이름을 지워버렸다고 합니다. 2019년엔 영화 컨피던스맨 JP 시리즈에서 다케우치 유코랑 같이 출연했는데요. 둘은 남매같이 친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다케우치 유코가 재혼했을 때도 제일 먼저 축하 메시지를 보낸 건 미우라 하루마였습니다. 둘은 닮은 점이 있죠. 그 누구보다 밝은 미소, 힘든 일도 척척 해내가는 강인함,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어린 시절 아픔까지요. 미우라를 아는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독해요.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죠. 오히려 보는 사람이 안쓰러울 정도인데 주변에 대한 배려심도 놓치지 않습니다. 이를 증빙하듯 20살 때 10년 뒤 자신에게 쓰는 편지엔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까? 소중한 것은 꼭 끌어안고 있습니까? 무슨 일이든 전력을 다하는 사람이 된다면 정말 기쁠 거야 라고 남겼습니다. 미우라 하루마는 컨피던스맨 JP에서 함께 연기했던 히가시대 마사히로의 불륜이 보도되었을 때 히가시대를 커버하는 듯한 뉘앙스의 메시지를 썼습니다. 국력을 높이기 위해 분노만 쏟지 말고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움이 주는 말을, 이런 메시지를 SNS에 썼다가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누군가의 관계는 한순간의 잘못으로 칼같이 끝내는 것이 아닌 옆에서 지지해주고 도움을 주는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어렸을 적부터 그런 상황에 익숙해져 있었을 테니까요. 2020년 7월 18일 예정된 시간에 스케줄에 오지 않자 매니저가 자택을 방문했는데 옷장에 축 늘어진 상태로 발견됩니다. 전날 평소처럼 드라마 촬영을 했고 당일에도 같은 촬영 현장에 들어갈 예정이었는데요. 그가 하늘로 간 지 3개월 뒤엔 유산에 대한 상속 문제가 보도되었습니다. 유산 총액은 가볍게 억을 넘기고 있었지만 유산 배분을 둘러싸고 친부모끼리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4개월 뒤엔 그의 묘약조차 완성되지 못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떠난 지 49일이 지나 보통이라면 납골도 끝난 무렵이지만 친모와 친부는 절충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고 그의 유골이나 무덤 이야기도 정리되지 않았다는 보도였습니다. 5개월 뒤엔 친부와 인터뷰 기사가 났는데 여기서 무덤 등에 대한 얘기는 어머니가 소속사와 말하고 있어서 잘 모른다는 식으로 언급했습니다. 친아버지는 이혼 후 집을 나와 미우라를 오랜 기간 동안 못 보았죠. 하지만 아버지가 심장병으로 입원을 하자 미우라는 병문안을 왔다고 합니다. 약 2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누군가에겐 가장 평범한 가족이란 존재가 누군가에겐 가장 어려운 일이었고 당연한 안식처는 너무나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벌면 의뢰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